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핫한 K리그 경기를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풀어보는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 설기현, 김재성 두 분을 모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K리그 1 전북이 조기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오늘 K리그 2 인천이 조기 우승. 네. 독주를 하면서 우승까지, 특히 이제 조기 우승까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우승의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모고사는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고 또 올 시즌도 뭐 유력한 득점왕 후보고, 그다음 제루소나 바로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검증이 된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어떤 그런 전술을 잘 썼던 것 같고, 공격적인 이 선수의 성향을 굉장히 잘 살렸기 때문에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되게 올 시즌 되게 안정되지 않았나요? 36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실점이 27 실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김건희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선수가 클리어링이라든지 아니면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리그 전체에서 2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고, 2선과 3선이 정말 타이트하게 수비를 펼치면서 최소 실점을 해냈던 게 또 이번 시즌 우승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독의 어떤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K리그 1, 2 다 합쳐서 가장 핫한 감독을 지금 뽑으라고 한다면 탑3 안에 윤종환 감독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인천으로 팀을 옮기고 나서 그 강원에서 했던 축구를 거의 비슷하게 해왔거든요.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선수를 위치를 변화시키고, 사실 인천이 너무 득점을 많이 하니까 상대가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팀을 상대로 축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대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선수를 포지셔닝을 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포지셔닝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내년 시즌에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순위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예측이 맞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예측이 그렇게 별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인천하면은 수식어가 생존 왕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시즌은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공격과 수비가 너무나 안정이 돼 있거든, 올 시즌. 또 지난 시즌 강원에서의 그 정말 모두가 놀랄만한 어떤 그런 성적을 거둔 것도 보면은, 저는 인천의 다음 시즌은 정말 되게 그 인천 팬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어떤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널 B그룹 경기 중에서 이 10위와 11위 수원FC와 제주의 경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한 줄 평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향기가 나는 수원FC? 사실은 전반기에는 수원FC 강등인데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강원FC하고 수원FC가 그래도 영입을 가장 탄탄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4연승을 하고, 또 울산한테는 또 2번 연속 승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 해오다가 이제 윌리엄 선수가 딱 빠지면서 뭔가 좀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고, 정말 그때와 같은 좀 밋밋한 어떤 공격력이 보였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재성은 기적을 꿈꾸는 제주로 혼자 없어 예. 지금의 분위기라면 제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년에 K리그 1에서 보기 힘들다, 이런 뜻인가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그 10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제주가 반등해서 10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맞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위는 누굽니까? 제주가 분위기 반전을 해서 10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제주가 10위? 네. 오. 야, 근데 이게 점수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기적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제주가 어쨌든 지난 경기 이겼기 때문에 지금 수원FC하고 한 경기 차로 그냥 확 네, 줄여놨거든. 맞아요. 11위가 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놨고, 승강 플레이오프 갔을 때 2부에서 그쵸. 수원 삼성 가느냐 아니면 3, 4, 5위 플레이오프 팀과 하느냐가 정해지는데, 지금 수원 삼성과 그 밑에 팀들하고 어떤 경기력 차이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부에서 10위와 11위 차이는 엄청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제주 경기, 제주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 시즌 내내 이 공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난 경기는 좀 달랐습니다. 유리 조나탄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긴 했지만 정말 뚜렷이 딱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볼을 사이드로 보내고 사이드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로스였거든요. 수원FC가 전반에 한 4개 정도 했다면 7개 크로스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크로스 지휘 차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저런 식으로 각만 만들어서 유리 조나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저런 어떤 크로스들을 하는 걸 봐서 초중반 제주는 어떤 확실한 공격 루트가 좀 불분명했다고 보면은 이날의 제주는 그 선수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던 공격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는 올 시즌 중반까지 상당히 득점에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답답함이 조금 더 해소됐다라고 봐도 되나요? 김정수 감독 대행이 팀을 맡고 나서 4경기를 치렀는데 그 4경기 동안 7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4경기에서 한 경기 빼고는 슈팅이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슈팅을 기록을 했거든요. 김정수 감독 대행이 맡으면서 살아났던 선수 중에 한 명은 남태희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갖게 만드는 네. 제주 축구 팬들로부터 그런 경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수비 쪽에서도 상당히 압박 강도가 되게 높았고 승리에 대한 의지가 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뺏기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랬을 때 선수들이 재빠르게 수비를 전환하면서 많은 선수가 내려와서 공격수보다 수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저런 찬스를 주지 않으려 노력을 했고 최대한 크로스상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저렇게 미드필더와 같이 협력 수비를 하면서 각을 죽이고 박스 밖에서 뭔가 이 슈팅이 벌어지게 잘 막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한 70분 정도 됐을 때는 아예 진짜 윙 포드조차도 윙백으로 내려가면서 실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축구를 하면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수비가 괜찮긴 했어요. 하지만 이전에 4경기에서 9실점을 했거든요. 9개의 실점을 했다는 건 수비적인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정수 감독 대행이 맡고 나서 이제 경기를 보게 되면 공격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격 선수들이 수비로 전환이 속도가 많이 좀 더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거리 슈팅을 쉽게 허용하기도 하고 지금 주민기 선수가 뒤에 있는 마사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데도 미드필드 선수가 마사 선수를 마크를 하지 못하면서 이런 실점을 또 하게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측면에서 볼이 한쪽에서 또 측면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이 사람을 누가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도 저는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득점은 반대쪽에서 나오긴 했고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수비적인 위치가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선수를 하프 스페이스로 빠진 선수를 센터백이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미드필드가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박스 안에 그 골든존을 막아내는 그 수비도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전 거. 이 볼을 뺏기고 난 이후에 이 제주 선수들이 수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4명의 선수가 조깅을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맞고 나오는데 저 뒤에 있는 선수가 저 미드필더의 한 명이 지금 마사가 혼자 저렇게 프리로 있는데 저기서 보세요 뒤쪽에 저 걸어가다가 저 정도의 속도로 내려가도 돼요? 저런 수비를 이제 감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요? 전반전 끝나고 교체해야죠. 교체죠, 저는. 교체해야죠. 그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체한다기보다는 저런 조직적인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안 해줬을 때는 이제 교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또 그 선수에게 어떤 경고를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저런 어떤 공수의 어떤 전환이 있을 때 빨리빨리 전환하고 그런 어떤 숫자가 많아질 때 그런 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제주가 실점이 아까 많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보면은 저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런 것들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 저런 어떤 2차 어떤 수비 전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이죠. 지난 경기처럼 경기를 하면 네. 제주 선수들이 정말 여기 그 파이널 B에도 오지 않고 정말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선수들인데 저거 다 마음가짐이다. 확실히 제주 SK는 선수 구성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선수들이. 이날 수원하고 경기를 봐도 확실히 선수의 기량이 있다 보니까 점유하고 좋은 패스가 나가고 그런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선수의 능력, 각을 열고 올릴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 크로스도
어떻게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능력을 봤을 때 또 그렇게 전달하는 어떤 패싱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사실. 자, 이제 수원FC 얘긴데요. 수원FC는 사실은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정말 팀이 완전히 변하는 그리고 아주 파괴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 실제로 많은 팬들로부터 이제 후반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기대감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승점도 차곡차곡 쌓아 올라왔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다시 그 무기력했던 전반기 초반의 모습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이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전방 앞을 나갔다가 볼이 그냥 정수비에서 저렇게 쉽게 열린 상황을 이렇게 좋은 장면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한 경기에서 이렇게 두세 개씩 나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지금 이제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남태 선수가 득점을 연결했더라면 진짜 경기를 쉽게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페널티킥을 이제 허용하는 상황에서도 이시영 선수의 아쉬운 볼 처리 그게 뺏겨서 이제 최병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이재현 선수가 이제 그걸 커버를 하는데 팔이 걸리면서 페널티킥을 이렇게 좀 상납하면서 이렇게 결승골을 내주는 어떤 그런 수비분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이날 경기에서 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계속 수비적인 부분을 문제점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선수들의 순간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에게 실점을 또 허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 때 저는 사실 공격적인 부분도 영입이 필요하지만 수비적인 부분도 수비 선수들의 보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고정된 센터백 자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김은중 감독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고민이 많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집중력을 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선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수원FC가 올 시즌 팀 전체 득점이 리그 4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득점이 이제 받쳐졌기 때문에 수비에 약점이 있어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득점력이 최근에 이제 살아나지 못하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이 수비의 불안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특히 이런 역습, 상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득점을 연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쉬웠었고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전반에 한 서너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짓는 어떤 슈팅 이런 것도 좀 아쉬웠었고 크로스 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도 보면은 정말 이 사박 선수가 뭔가 경합할 수 있는 이게 자꾸 흔들다 보면은 더 이렇게 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안 나왔던 공격의 좀 단조로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원FC 입장에서는 이적 시장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그 윌리안 선수가 있었어요. 이 윌리안 선수의 부상 공백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이 수원FC의 경기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29라운드부터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수원FC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뭐 경기 전반적으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공격 포인트를 정말 잘 생산해내는 선수잖아요. 특히 박스 안에서의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박을 저는 더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사박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헤딩이 아니더라도 주변 동료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사박한테 패스가 연결될 때는 충분히 득점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는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2명 혹은 3명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 그 주변에서 지금은 루안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아 뭐 슈팅까지 연결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최대한 이선 자원들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이런 공격 옵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영입했던 그 많은 선수도 있잖아요. 뭐 안현범 선수도 있고. 안드리고 그다음에 김경민, 네. 한찬희 아직 그런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윌리안 선수가 있을 때 보여줬던 그런 파괴력 있는 그 시너지가 이렇게 보이는 효과가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 안 나와서 아쉬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시즌 끝나기 전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만큼 이제 몸을 끌어올려서 복귀를 하느냐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 수원FC 김은중 감독이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볼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일단은 뭐 경기에 임하는 이런 또 자세라든지 또 뭔가 경기장에서 이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데
전반전 끝나고 나서도 선수들에게도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다들 숨어 다니기 바빴고 볼을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또 미스도 많이 나왔고 예를 들어 누한 선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후반에 게임 빼달라고. 왜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숨어 있다니.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팀으로서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선수들이 너무 나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잘해서 졌다고 하면 우리도 뭐 납득하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 또한 우리 스스로 작아지고 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상대 팀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 팀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축구 선수가 볼을 숨바꼭질을 하면은 뭐 우리 경기하다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왜 네. 그 경기력 안 좋고 특히 내가 컨디션 되게 안 좋고 이럴 때 보면은 사실 좀 소극적으로 볼 받는 것도 받긴 받아 나가야 되는데 약간 소극적인 이 행동을 할 때가 있죠. 형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없어. 그런 네. 거. 형은 나는 어쨌든 볼을 형은 피하려. 나는 형은 주는 입장이니까. 근데 공격수들은 그래? 항상 등을 쥐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 맞잖아. 맞아요. 경험 있잖아. 나도 항상 전반전 끝나고 선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한 적이 있거든. 야, 자신 있게 받아라. 그렇게 자신 없으면 차라리 그냥 얘기가 나오고 안 그러면 실수해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이 내부 안에서는. 그런 적 있잖아요. 공격수니까 저는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 그냥 공간으로 가는 움직임만 먼저 하는 거예요. 맞아. 나와서 그런 받는 친구도 것보다 있어. 그런 경험상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이날 볼을 좀 받기 싫어. 그러면 그 약간 수비 뒤쪽으로 막 움직이고 막 그러나? 그래서 형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아. 경기하는데 형이 자꾸 하고 나는 내가 계속 오늘은 아니야. 자신 없었을 때. 오늘은 아니야. 내가 경기를 잡잖아. 그럼 대각선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 나를 딱 보고 숨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나와야 되는데 나를 딱 보고 아니 이 형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공간에 툭툭 찔러놓으면 되잖아. 수비 자꾸 나가려니까. 찔러줘. 그 자신 없으니까 볼을 발밑에 받으러 주려고 막 되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볼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나타나줘야 되잖아. 근데 주는 이렇게 했다가 뒤쪽으로 전봇대 뒤로 싹 숨는다니까. 이 형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욕을 안 하잖아. 나 그때 욕했던 본 것 같아. 막 입으로 있잖아. 지금 막 이 모양으로.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 믿고라도 욕을 안 하려는데 얘한테는 욕이 나오더라고. 아니 어떻게 선수 이렇게 나왔다가 나니까 이렇게 숨냐고. 저런 걸 이해해야 돼. 알겠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워낙 중요할 때 저래버리니까. 감독으로서는 그렇죠. 좀 감독으로서는 화나지. 화나죠. 감독으로서. 은중이 입장에서는 화내야. 아니 은중이 그렇게 착한 애가 진짜 착한 애인데 제가 저렇게 인터뷰에서 화냈을 정도면 정말 김은중 감독 화난 거야. 잘한 거죠. 지난 31라운드에서 제주가 4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리고 3경기 만에 지난 경기에서도 퇴장이 나왔어요. 한번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캐치하는 과정에서 맞고 나온 것을 자 지금 이제 머리를 자 저거는 선수의 입장에서 고의입니까? 고의는 아니겠죠. 고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이제 저 슈팅을 할 때 사실 골대와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기서 풀스윙보다는 빨리 반템포 빠르게 찔러 넣는 슈팅이 더 유리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컸다라고 득점을 하려면 하면. 여기서 발끝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거리가 여기서 멀기 빨리, 때문에 예. 발끝이 나가는데 여기서 풀스윙이 들어갔다? 근데 굉장히 진짜 위험했던 장면이에요. 전 직접 그 경기 보면서 설계는 의도성이 없다. 뭐 우리가 경기하면서 사실 이 동업자 정신이 있잖아요. 서로 보호해주고. 우리도 선수를 했지만 의도치 않게 이 부상을 당하면서 한창 좋을 때 또 컨디션 좋을 때 막 이럴 때 부상당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뭐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는지는 뭐 본인밖에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화면상으로 봐서는 추가 징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수원FC와 제주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